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종격동 농양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암투병 중이신데요. 간암으로 시작해서 폐 전이까지 해서 총 4회 수술을 하셨고 임파선 쪽으로 전이가 의심된다 해서 PET, 페트 검사 후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조직 검사 후에 사달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본인은 의심을 하신답니다. 지속적으로 고열이 발생했고 다시 돌아가서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어보니 종격동에 염증이 엄청 많이 번져 있었답니다. 2번의 응급 수술을 진행을 했고 최근까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조직 검사를 그 종격동 농양의 원인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상으로도 바로 뒤에 촉발이 된 것 같고요.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A병원, 그 조직검사를 시행했던 A병원에 대해서 의료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난처한 글일 수도 있고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이 종격동이라는 이 구조는 우리가 가슴 쪽 안쪽에 참 비밀스럽게 만들어져요. 그 안에 심장도 있고요. 네. 뭐 흉선도 있고 뭐 하일룸이나 폐 관련된 부분도 아주 깊은 곳에 잘 감춰져 있는 동네고 이쪽에 염증이나 특별한 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임파선 같은 그런 것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거는 시술 후에 생긴 게 아닌가라는 보호자의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암 환자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염증이 자연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시술하고 나서 그게 감염이 된 거냐라고 판단해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시술 때문에 생긴 거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게 뭐 고소 고발이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갈 때 핵심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과실이 있었냐, 할 걸 제대로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리가 시술할 때 뭐 소독을 잘했는지 준비사항 이런 것들이 다 잘 됐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생긴 거면 불가항력적인 일인 거죠, 그죠? 네.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암이나 이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보호자분들이 화가 나고 이런 거라고 개연성이 인정이 되지만 네. 참 이걸 소명해내서 이겨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원장 얘기대로 이 농양은 그러니까 조직검사 때 외부견이 침입해서 생길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종격동 농양의 원인을 밝히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분이 어쨌든 조직검사 후에 조직검사가 원인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열이 있다고 병원에 직접 아드님이 문의를 하셨죠. 네. 그런데 병원의 대처는 고열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고열은 잘못됐어요. 예. 그게 종격동의 조직검사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고열, 열이 높게 난다는 것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해당 병원에서 조직검사가 아무 문제 없이 생겼고 네. 그리고 종격동 농양은 별개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열이 난다고 하면 안 돼. 몇 도입니까? 뭐 그게 언제부터 지속됐습니까? 해서 병원에 와서 이 고열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열에 대한 점검을 보호자가 직접 얘기했는데도 병원의 조치가 만약 이제 병원은 이거는 이제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고열이 나시는데요. 그랬더니 조직검사하고 고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듣고 오히려 그게 방어적이지 내려오신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열에 대해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아니었다. 조치를 안 해준 거니까 그건 의료인으로서 이거는 그러니까 태만의
니글렉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환자가 그 고혈압 입장에서는 물론 병원 이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환자 보호자분의 이 한쪽의 얘기라서 의료진이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는지는 또 이제 그 의료진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다른 부분은 어쨌든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양이 있으면 2번 정도 수술할 수 있고 뭐 이런 경과들은 그리고 제일 그 의료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불가역적인 손상이냐 가역적인 손상이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 농양이 다 나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그게 이제 뭐 크게 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다퉈서 어떤 무언가를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상황에서 고열에 대한 처리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짚어서 만약 그쪽 병원에서 고열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아까 어떠한 그 대처 방안도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되면 이건 그 부분은 될 것 같고 만약 그쪽에서 병원에서 그 고열은 하지만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고열에 대한 그 진료를 받으십시오라고 그쪽 했다면 이거는 조금 기분은 좀 좋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또 균주가 그 감염된 균의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옆에 사람이라든지 누구 시술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가진 균일 수도 있고 아주 좀 특이한 균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만 감염되는 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균주를 좀 보고 네. 판단을 좀 하셔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지금 사연을 소개해드린 이 시점쯤 되면 아버님의 고열이 다 잡히고 이 종격동 노양도 다 씻은 듯이 나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바람이지만 지금 두 분이 해주신 충고를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초의 조직검사를 한 그 병원이 조직검사 과정에서 감염이 있었나 없었느냐 보다는 그것도 밝혀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균주를 따져서 밝힐 것이고 그 이후에 이 환자에 대한 대처, 고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부적절하진 않았는가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곰곰이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만 보면 21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고열에 대해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아이고 왔다 갔다 피곤해가지고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하고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검사한 병원에서 고열이면 빨리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좀 사실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만 암 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0만 명 넘는 암 환자가 지금 생존하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오랫동안 암이 그냥 만성병처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래도 암을 내가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건 상당히 응급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 환자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폐렴이 있어요. 면역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더라도 폐렴에 더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고열은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고열 자체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증세가 아닙니다. 특히 암 환자들의 고열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고열. 그러면 임채선 원장님 미열은요? 저는 미열이 항상 나요. 그러니까 미열 부분은 사람마다 이게 열이다 미열이다 판단을 잘 하시는데 사실은 열이라고 하는 기준은 38.2도 그다음에 37.8도 그 사이를 넘어갈 때 37.8도가 넘어가면 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37.6도에 약간 열이 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켜보시면 되고 그 기준부터 더 높아지면 열이라고 판단하고 이게 열이 나네. 그래서 우선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열제 같은 걸 먹는 방법도 괜찮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계속된다고 하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저녁 때 좀 몸이 피곤할 때 열 나는 것 같아. 좀 쑤시고 좀 이렇게 좀 얼굴도 화끈거리고 열이 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집안에 있는 체온計 가지고 귀 이렇게 속에 집어넣어서 체온 측정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측정을 해보면 그냥 36.5도, 36.7도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이게 한의학적인 그걸 허열이라 그래. 허열. 네, 열은 아닌데 허투루 열이 나는 거죠. 거짓 허의 열정인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중심 체온이 열을 핵심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학에서 얘기하는 열은 이제 중심 체온을 얘기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열의 종류도 좀 여러 개를 나눠서 중심 체온은 그대로지만 내가 열감이 나고 말초 혈관이 확장돼서 얼굴이 뜨겁고 손발이 뜨겁고 네, 뭐 이런 화끈거리고. 화끈거리고 네. 이런 것도 약간 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피곤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과도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허열이 많이 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쉬어야죠. 뭘 길게 물어봅니까? 좀 쉬어보고 아. 그건 열이 아닙니다. 네. 의학에서 얘기하는 열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쉬고 좋은 거 먹고 일 그만하고 아이고, 예. 금수저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허열 한번 기록해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곁들여서 예, 미열, 허열 관련한 것도 좀 알아봤어요. 예, 종격동 농양 이름도 어렵고 걸리기도 쉽지 않은 병이라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얼른 나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